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달 전에 이 사우디하고 가스복합 발전소 두 곳에 주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이제 3,400억짜리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 4월에 체결한 하자르 확장 발전소 공급 계약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예정된 후속 사업 수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사우디 좀 얘기를 할 건데, 사우디가 정말 그 심상치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네, 사우디의 비전 2030에 따른 에너지 믹스 전환 계획을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대명사인 사우디가 전기를 만드는데 이제 앞으로 석유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쫓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 발전소를 빠르게 시장에서 도려내고, 그 자리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가스복합 발전소를 채워 넣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 두사에너빌리티가 수주를 이제 연이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상세한 내용 보면은 사우디가 현재 전력 공급 절반 가까이 담당하는 이런 그 석유 발전을 수년 내로 완전 폐쇄하겠다는 게 이제 쉬운 일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 현재 사우디 석유 발전 설비 용량은 49.6 기가와트인데 1.4 기가와트 대형 원전 35개분에 달하는 그런 완전 대규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사우디의 어마어마한 그런 발전 설비 용량, 여기서 더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그 지금 얘네가 사우디가 의지가 확고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 확고한 의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보면은,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016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 기반 개발 프로그램 비전 2030에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석유 발전소 중심의 화력 발전원은 향후 수소 발전 설비로 전환할 수 있는 가스복합 발전소로 교체하는 내용이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그 왕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사우디 정부는 매년 수기가와트 발전소 신설 물량을 입찰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우디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ACWA는 사우디가 전력 설비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하메드 ACWA 부사장은 한국의 산업 투자 장비는 사우디 발전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ACWA 최적 파트너라고 이렇게 치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더 수주를 맡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고 맡기는. 예,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자, 그래가지고 이 무타나 처장 역시 최근 한전이 수주한 루마, 나이리아 가스복합 발전소만 해도 최신 기술을 활용해야 뿔만 아니라 3년에서 4년간 건설한 뒤 25년 이상 운영해야 된다라면서 자금 조달, 건설, 운영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수행 경험을 축적한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대규모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1995년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한 이후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신설 사업까지 완수하는 등 풍부한 해외 사업 경험을 축적한 한전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우디로서도 윈윈 전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한전이 해외 수주를 추진할 때 수출입 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한다는 점도 팀코리아의 매력을 높이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런 곳에서 그 투자 문제 놓고 이제 막 중단되거나 그러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영국이 이제 좀 중간에 중단이 됐었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력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타나 처장은 한국이 대표 수주하지 않은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의 장비와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타나 처장은 가스복합 발전소를 짓는 타이바 카신 프로젝트의 경우 한전과의 협업은 없었지만 핵심 설비인 배열 회수 보일러는 한국 기업에서 조달한다라면서 스팀 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공급받을 예정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외에도 모타나 처장은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상당하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미 다양한 한국 기업이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파트너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ACWA는 사우디 외에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서 발전, 해수 담수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수요 전력의 15%가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땅만 파면은 석유가 나오는데도 이 사우디가 이렇게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석유 회사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보시면은 미국의 셰일 에너지 개발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고 시추공 가동을 중단시키고 있어서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 셰일 붐이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경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석유 업체들이 트럼프 관세하고 관세 정책과 떨어지는 유가로 인한 순익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OPEC 플러스가 증산을 결정한 것도 미실 석유 생산이 줄어들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현재 미국 육상에서 가동 중인 석유 생산 시추공은 지난주 553개로 일주일 사이에 10개가 줄었고 1년 전에 비해 26개가 감소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이 쉐브론을 제외하면 미국의 상위 20개 셰일 에너지 개발 업체들은 올해 예산 지출을 3% 수준인 18억 달러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환경에서는 우리는 시추공을 줄이고 주식을 다시 매입한다라면서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석유 생산이 고점을 찍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만간 석유 회사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셰일 석유 생산비는 일반적인 시추로 생산되는 거에 비해서 비싸단 말이에요. OPC 플러스는 그래서 오는 7월 회의에서 이런 그 추가 감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유가를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끌어내 미국 셰일 업체들의 타격을 입힌다는 그런 의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저렴한 석유와 가스가 경제에 힘을 실어주고 고용 시장에 활기를 줬다. 그래서 또 수출 증가로 무역 수지도 개선시키는데 기여했는데 이 셰일 석유 증산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 수출국 기구 소속 산유국에 대한 의존을 줄였고 미국 백악관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위해 생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나 바이든 행정부 당시 산유락이 고점을 찍었고 앞으로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경우 생산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전쟁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 셰일 석유 시추공 가동이 감소하면서 내년 세계 하루 산유량이 1330만 배럴로 1.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2020년 제외하고 10년 만에 산유량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가는 지난 23일 배럴당 61.53달러에 장 마감해서 올해 최고치로부터 23%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가가. 그래서 미국 댈러스 연방은행에 따르면은 이 셰일 석유의 손익 분기점은 배럴당 65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분기점이 넘어갔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셰일 개발업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 CEO를 지낸 스코어 셰필드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미국의 하루 산유량이 OPEC의 소규모 산유국들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작은 30만 배럴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 점유율 지키면서 최대 산유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 시장 점유율 지키고 있는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우디 결정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사에너빌리티가 이제 앞으로 추가 수주 따낼 수 있는 게 거의 이제 무궁무진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